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의값이 sn인데 sn의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13번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비수의 합의값이 7번째 항 등차술이네? 등비술이 아니었네? 그러네, 등차술이었네. 왜 등비라고 읽었지? 7번장하고 8번장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하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 최소값이 똑같은 값일 거 아니야? 7번장까지 합과 8번장까지 합이 똑같은 모양이야.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은 8번째 항의 값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나? 왜냐면은 8번장 빼기 8번장까지 합해서 7번장까지 합을 빼면은 그게 8번장이 남는 거죠. 똑같으니까 빼면 빵일 거고 8번장은 빵입니다. 그럼 a 더하기 7d의 값이 빵인 거네. 그런데 n번장까지 합이랑 2n번장까지 합이 162가 나오는 m값이 존재한다고 m은 8보다 크다고 하네. 이 또 무슨 말이지 이게? SM 값하고 SEM 값이 162가 나온다고? 이 수열은 초항의 값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최소라고 하거든? 초항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초항이 음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쌤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3, 5, 7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 3개를 더한 녀석의 합의값이 마이너스 9니? 이때가 지금 최소지. 앞에서부터 더해가지고 최소값이 나오려면은 음수값으로 출발했다 나중에 양수가 등장해야 되는 모양이야. 이 말 납득하신 거 맞죠? 그런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n번장까지 합을 구한 녀석과 2n번장까지 합을 구한 게 절대값이 똑같다고 하거든? 그럼 처음에는 음수값만 많이 있는 것들을 더했을 거 아니야? 한동안에.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n번장까지 합의값은 음수지 않았을까? 그리고 2n번장까지 합의값은 양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 그렇게 해서 똑같은 모양이야. 왜냐면은 m값이 8보다 크게 되면 9번장보다는 10번장까지 합이 더 클 것 같고 11번장까지 합이 더 클 것 같거든? 초항의 값이 음수값이고 공차의 값이 양수값이니까 이 최소값이 된 다음부터는 8번장, 7번장의 값은 똑같은데 이게 지금 최소라고 하니까 점점 커지는 거지. 점점 커지려면 공차의 값이 양수가 됐을 때 점점 커질 거거든? 이 말 납득이 되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앞에는 음수값들만 줘다 더했으니까 음수가 나올 것 같고 뒤에 건 양수가 나올 것 같거든? 이해된 거 맞아요? 이런 상황일 때 연립방식 풀어서 문제 푸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아. 지금 합의값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합의값을 구하려는데 2분의 항의 개수는 n개, 첫 번장의 2배, n-1 곱하기 공차. 얘가 지금 마이너스 160이라고 하고요. 2n번장까지 합의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항의 개수는 2m개, 초항의 2배, n-1d는 2n-1d라고 써야 되겠다. 항이 2m개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럼 문자의 개수 너무 많은데? 문자는 3개, 식도 3개 맞아? 문자 3개, 식 3개니까 10번씩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A값 대신에 마이너스 7D 값을 대입한 다음에 풀까? 이거는 A한테 마이너스 7D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4D? 그럼 M 곱하기 괄호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M-15D? 됐어요? 그 값을 2로 나눴으니까 그냥 2를 곱해버리자. 마이너스 324. 옆에 있는 녀석의 값은 A값 대신에 마이너스 7D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4D? 그럼 2n-15D가 되겠네? 2는 약분했습니다. M 곱하기 2n-15D? 이제 두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기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앞에 있는 값을 뒤에 있는 걸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MD는 약분되죠. 2n-15의 값분의 n-15의 값이 마이너스 2? 분모값을 곱하면 될 것 같아요.
n-15의 값이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플러스 30이고요. 2항했더니 5m의 값이 45입니다. 따라서 m값은 m값이 9였을 때 여기다 9를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하자. 9 대입했더니 9 곱하기 3 27? 27D면은 아이고야 27로 나누기가 되나? 27로 나누기가 돼? 7? 27로 나누기 하는데 먼저 내가 지금 구하는 녀석의 값이 D의 값이 27분의 162 3으로 약분했더니 9분의 54 6으로 되는구나. 그럼 지금 D의 값은 6입니다. 초항의 값은 마이너스 42. 내가 필요한 건 13번장이 필요합니다. 일반항 구했습니다. 공차의 값은 6이라고 합니다. 초항의 값은 마이너스 40이라고 하고요. 여기다 13만 대입하시라고요. 13 대입했더니 78, 78에 48을 뺐더니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 몇 번이죠? 3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37, 38 풀었다는 얘기네? 오, 훌륭하다. 1인이도? 아직 안 풀었어요. 왜요? 간직하고 싶어서 문제를 깨끗한 상태로? 자, 39번으로 갔습니다. 39번은 자연수 m값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값들의 합의값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합의값을 am이라고 할 건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k값들의 합? 3 곱하기 m승의 값은 첫 번째의 값이 3이고 공비의 값이 2 이상인 자연수인 등비수의 k번장입니다. 희한하네. 원래 우리가 첫 번째의 값이 3이고 공비의 값이 2 이상인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면 공비의 값이 지금 누군지 모르는 상황인 거 아니야? 초항의 값은 3이고 공비의 값은 누군지 모르는데 등비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AR의 n-1승이니까 요게 지금 K번장이겠네? 다만 R이라는 녀석의 값은 2 이상인 자연수라고. 근데 그 공비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어 지금. K번장은 누군지 알겠는데 공비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3 곱하기 2의 m승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R이라는 녀석의 값은 2의 거듭제곱만 R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R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2가 되든 4가 되든 8이 되든 2의 거듭제곱만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 말 납득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 곱하기의 제곱이 있으면 첫 번째 값은 3이고 공비가 2가 되는 등비수열에 세 번째 k의 값이 그런데 초항의 값이 3이고 공비가 4가 되는 등비수열의 두 번째도 되기 때문에 이제 3하고 2를 더한 녀석의 값을 5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네. 그럼 지금 200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문자 요구한 건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은데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200승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면 이건 초항의 값이 3이고 공비가 2가 되는 수열의 몇 번장이지? 201번장인가? 그렇게 안 쓰고 3 곱하기 아래 값을 4라고 인식한다면 아래 값을 4라고 인식한다면 100승인가? 이러면 초항 곱하기 공비의 k-1승이니까 k의 값은 100일? 8로도 표현할 수 있나? 그럼 3분의 200승이 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3분의 20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16으로는 표현할 수 있나? 16으로 표현하게 되면 50승 51번자 또 다른 방법이 또 뭐가 있지? 지금 우리가 공비의 값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을 2의 제곱, 2의 4제곱 짝수의 값만 지수값을 선택하고 있구나. 2의 6승도 돼? 5승은 되겠다. 30이라고 하는 2의 5승의 몇 승이야? 40승? 그럼 이건 41번장인가? 또는 또 뭐라고 쓸 수 있지? 6승은 안 될 것 같아. 6승이면 부모의 값이 여기 지수의 값 6분의 200이 되니까
7도 안 될 것 같고 8은 되나? 8은 돼, 안 돼? 8로 200을 8로 나누기 할 수 있냐고. 아, 돼? 8로 나누기 했을 때가 누군데? 그러면은 2의 8승이었을 때가 256이라는 숫자에 25승? 그러면 26번 정도 돼? 그 다음 또 되는 게 뭐가 있을까? 9승은 안 될 것 같고 10승은 돼? 왜? 10승이 왜 안 돼? 아, 이거 3이라고 썼어야 되지. 3 곱하기 1024에 20승? 그럼 이 녀석의 값은 21번 정도 되는 거네? 그 다음은 또 되는 게 뭐가 있을까? 3 곱하기 2에 몇 승이 되는 거야? 2에 11승 안 되고 12승도 안 되고 13승도 안 되고 14승도 안 되고 15승은 되나? 15승도 안 되네. 16승은 200이라는 숫자가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2가 몇 개까지 있는 거야? 2가 3개까지 있나? 5가 2개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15승까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었지? 15승이면 안 되는 거지. 3이 있으니까. 16이면은 2가 4개니까 안 될 거고. 16이면은 2에 16승이면은 16분의 200이라는 숫자 분수가 나오거든. 그 다음에 17도 안 되고 18도 안 되고 19도 안 되고 20은 되겠네. 그럼 3 곱하기 20승이라는 녀석의 값이 있으면 바꿔주기 10승인가? 그럼 이건 11번장도 돼? 그때 가능한 녀석의 값은 이게 몇 번장인지 이 숫자 값들을 다 더하라는 얘기네. 이 숫자의 합의 값은 선생님이 더하기 못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값을 숫자 더해야 되거든? 더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가 40번으로 왔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짜리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데 각 변을 2등분한 점과 변과 평행하게 연결해가지고 쪼갰다는 얘기네. 4등분했다는 얘기네. 4등분했을 때 이 하나의 간격을 하나의 값을 r온이라고 얘기했네. 그럼 이거 하나의 값은 3분의 1이야 4분의 1이겠다. 절반이니까. 그걸 갖다가 몇 등분했냐면 16등분한 모양인데 그 다음은 16등분했으니까 4분의 1이라는 길이에 또 4분의 1이니까 여기 길이의 값은 16분의 1인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할 건데 Rn의 각 변을 AN분의 1등분하라고? 뭔 개소리지? 일단 AN 값을 알아야 되겠네? AN 값은 한 변의 길이잖아. 제일 처음에 한 변의 길이의 값은 A1 값이 누구라고? A1 값은 2분의 1이라고? 한 변 길이? 그 다음 두 번째 한 변 길이의 값은? 그 다음 한 변 길이의 값은? 이렇게 됐었나? 좀 어색한데? 한 변 길이의 값이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 나오는데 2분의 1 곱했을 때 4분의 1이 안 나오잖아. 근데 A1분의 1이 몇이야? 그래서 이건 2등분했다는 얘기지. 이 변을 2등분했다는 얘기지. 그 다음은 A2분의 1의 값은 4니까 4등분했다고? 그 다음 A3분의 1의 값은 16? 여기를 16등분 알았는데? 그거 어떻게 해 내가? 특이하네. 다섯 번째이 누군지 구하세요. 야,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6분의 1인데 16등분을 하게 되면 조그만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몇이란 얘기야? 한 변의 길이가 16분의 1인 녀석의 값을 한 변을 16분의 1 등분하라며. 16등분. 그게 256인가? 16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다시 이 그지들이 나한테 또 뭐라는 얘기야? 256등분 하래? 한 변의 길이를? 장난 아닌데? 그럼 다섯 번째 거는 256의 제곱분의 1을 하라는 얘기네. 한 변의 길이를 256분의 1을 256 등분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 한 변의 길이는 이게 되겠네. 그런데 256이 2의 몇 승이야?
2의 8승? 2의 8승을 제곱했더니 이거 기억은 참이네요.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A1분의 A1, A2, A3, A4, A5를 다 더한 녀석과 옆에 있는 값들을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은 똑같나요? 이렇게 묻고 있네. 앞에 거는 지금 눈에 보이니 5개 더하는 거잖아. 그 5개를 더한 녀석과 옆에 게 똑같은지를 물어봤다고? 그런가? 처음에 A1의 값은 2분의 1이죠. 두 번째 건 2의 제곱분의 1이죠. 16분의 1이면 2의 4승분의 1인가? 256분의 1이면 2의 8승분의 1. 그 다음에 A5의 값은 2의 16승분의 1이라며. 근데 A2의 값을 A1으로 나누게 하면은, A2를 A로 나누게 하면은, 4분의 1을 2분의 1로 나누겠으니까 2분의 1? 16분의 1을 4분의 1로 나누면, 4분의 1이면 2의 제곱분의 1이잖아. 그 다음에 A4를 A3으로 나누겠더니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은 2의 3승분의 1. 똑같겠네. 그 다음 녀석의 값 나누기 하면 2의 8승분의 1일 거고, 그 다음 거 나누기 하면 2의 16승분의 1이겠지 뭐. 그래서 두 개 값은 숫자로 확인해 봤더니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로그의 값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의 값이 511인가요? 로그의 값을 계산하라고? 지금 주어진 녀석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로그 2의 첫 번째 항의 값은 A2분의 1, A1. 두 번째 항의 값은 로그 2의 A3분의 A2. 마지막 10번째 항의 값은 로그 2의 A11분의 A12. 요게 첫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 합이네. 로그라고 하는 거에 더하기는 진수의 값을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분수 값들을 전부 다 곱하려고 하거든? 뭐가 사라져? 그래서 사라지겠네. A2분의 A1 곱하기 로그 한 번만 쓰고 곱하기라고 쓰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곱하게 되면은 앞에서 지금 A2의 값이 약분되고 A3도 약분되고 쭉 약분돼가지고 A10까지 약분될 것 같은데? 그럼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로그 2의 A의 11분의 A1이 되겠네. 그럼 문제가 이 수열에 대해서 일반항의 값을 알아야지 11번째 항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나? 분모의 값이 지수에 있는 값이 등비수열인 건가? 1승, 2승, 4승, 8승, 16승. 여기는 지수의 값이 계속 등비수열이네. 그럼 요 녀석의 값은 내가 지금 1, 2승, 4승, 8승, 16승 이런 숫자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처음에 1은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런 것들이구만. 그러면 n번장의 값은 누가 되는 거야? 2의 n-1승분의 1인가? 여기다 1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2 대입하게 되면 4분의 1. 맞죠? 이렇게 생겨먹은 건데 11을 대입하세요. 11을 대입하게 되면은 2라고 하는 녀석에 2의 10승분의 1. 근데 A1의 값을 A11로 나누게 하라고? A1의 값은 2분의 1이었잖아. A1이라는 녀석의 값은 2분의 1이었습니다. 이거 나누기 하세요. 나누기 하게 되면 번분수 계산했더니 2분의 이건 1승이고 지수의 값은 나누기는 빼기 된 거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녀석의 값은 로그 2의 10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네. 근데 미세값 2하고 2가 똑같으면 지수에 있는 값이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게 2의 10승 마이너스 1이구만. 2의 10승은 1024니까 1023이 되는 거네. 511이 아닙니다. 1023입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43번으로 갔습니다. 43번은 설아가 2011년 초에 1억을 예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부터 매년 말에 1000만원씩 인출했습니다. 2021년 초에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였는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2011년 초에 1억 원을 예금했습니다. 근데 그 해부터 매년 말에 인출했다고? 그럼 상황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1억은 위에다 쓰고 인출한 금액은 밑에다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1억이라고 한 돈을 위에다 쓰고요. 야, 이건 아니지. 가라고. 1억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2011년 말에는 돈을 찾을 겁니다. 이때 1,000만 원 찾겠다고? 몇 년 동안 돈을 찾는 거야? 2012년 말에도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인출한 모양인데 2013년 말에도 똑같이 1,000만 원 인출할 것 같아. 그랬다가 2020년 말에도 1,000만 원을 인출한다고? 근데 통장에 2021년 초에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0년 말하고 2021년 초는 하루 차이야? 2020년 말하고 2021년 초하고 하루 차이냐고. 그래서 하루 차이니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거야. 하루 차이니까. 자, 우리는 2020년 말에 1,000만 원을 인출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통장에 남은 돈이 궁금합니다. 연이율은 5%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 한 해 동안에 1억이라는 돈이 얼마가 돼 있는 거지? 1억이라는 돈은 1년이 지나면은 1억한테 1.05를 곱해야 되겠네. 1억의 값을 이렇게 쓸까? 10의 5승만 원? 아닌데? 10의 4승만 원이다. 1억이라는 돈은. 1억이라는 돈에다가 1.05를 곱한 돈이 1억이라는 돈에 정확히 1년 뒤에 값어치겠네. 근데 그 돈 중에서 얼마를 인출하겠다고? 그 돈 중에 1,0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내가 지금 쓴 돈은 이 시점에 1,000만 원 찾은 직후의 돈의 값어치야.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시점까지는 또 이 금액이 1년이 지난 거지. 그럼 1년이 지나면은 여기서 또 1년이 경과하고 나면은 이 돈에 또 이자가 붙겠네? 그러면 2012년 말에는 10의 4승 곱하기 1.05의 제곱 마이너스 1000 곱하기 1.05 요게 지금 1년 뒤에 돈의 값어치로 바뀌었겠다. 1.05로 곱했으니까. 이 중에서 또 얼마를 찾겠다고? 이 중에서 1,0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게 이 시점의 값어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1년이 경과했으니까 이 돈의 값어치는 싹 다 1.0으로 곱해야 되는 건가? 그럼 이 시점의 돈의 값어치가 10의 4승 곱하기 1.05의 3승 마이너스 1,000만 원 곱하기 1.05의 제곱 마이너스 1,000만 원 곱하기 1.05를 해야 되겠네? 이 돈이 1년 후의 값어치. 거기서 1,000만 원 또 인출하자고? 이런 거 맞나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으로 되는지 이제 느꼈어, 이제. 해마다 돈의 잔고액이 얼마가 있는지는 지금 쓰고 있는 게 지금 해마다 돈의 잔고인 거잖아. 처음 돈을 맡긴 1억을 맡긴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거냐, 몇 년이 경과한 거냐, 이거. 돈 맡긴 시점으로부터 총 3년이 경과한 거지. 3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요게 3승, 나머지는 2승, 1승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평가하고 싶은 거는 이 시점에 돈의 잔고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몇 년이 경과했는지를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 몇 년이 경과했을까? 2011년 초에서 2021년 초까지는 2011년 초에서 2021년 초까지는 몇 년이 경과했죠?
네, 초초 글자 똑같으면 숫자 빼기만 하면 된다고? 네, 정확히 10년이 경고한 거네? 10년이 경고했으면 3년이 경고했을 때가 삼성부터 출발했잖아. 그럼 여기 쓸 돈의 이 돈의 잔고는 우리가 찾는 돈은 10의 4승 곱하기 1.05에 몇 승 하자고? 네, 첫 번째 건 10승 하자고? 3년이 경고할 때 3승부터 출발했으니까 1000이라고 하는 거 10의 3승으로 쓰겠습니다. 1.05에 9승 1000만원 곱하기 1.05에 8승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해가지고 1000만원 곱하기 1.05 마지막이 1000만원으로 끝났겠네. 다 1000만원으로 끝났으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이 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이 돈의 값어치가 궁금한데 첫 번째 있는 녀석의 값은 10의 4승 곱하기 1.05의 값은 이건 내비두고요. 나머지 값들을 전부 다 구할 생각이거든. 근데 그걸 10의 3승으로 묶어쓰자. 10의 3승으로 묶었으면은 쌤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10의 3승으로 묶었을 건데 순서를 좀 바꿔 쓰려고 합니다.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싹 다 순서 바꾸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 건 1인가? 두 번째 건 1.05야? 그런 식으로 쓰기 시작해가지고 1.05에 8승도 있을 거고 1.05에 9승까지 있구나. 이거 등비수열만 계산하려고요. 초항의 값은 1, 공비의 값은 1.05 항의 개수는 몇 개 있는 거지? 네, 9승까지면 9개지만 1승부터 9승까지는 9개지만 앞에 1 때문에 10개 있는 거지? 그것만 등비수합을 잘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에서는 1.05의 10승의 값을 1.63으로 계산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억한테 1.63을 곱해야 되는 건가? 1억한테 1.63을 곱했습니다. 그 다음은 1000만원한테는 1.05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1 항의 개수는 10개 근데 이게 1.63이라고? 분모의 값은 0.05 분자의 값은 0.63 5분의 63 된 거 맞나요? 앞에 거는 1억 6,300만원이 된 거네? 뒤에 거는 1000만원한테 1000만원을 100 곱하기 10이라고 쓰고 5분의 63을 쓰려고 약분했더니 2 곱했더니 126 126에다 100 뺐더니 이건가? 그럼 빼주면 남은 잔고가 얼마야? 3,600? 3,700? 답은 3,700만원이 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 또 물어본 문제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챕터 이름은 수열의 합 SN이라고 쓴다면 SN의 값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입니다. 이걸 우리는 수열의 합이라고 부릅니다. SN의 값은 지금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 더하기 쭉 다 더해가지고 n번째까지 더한 녀석의 값을 우리는 SN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표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쓰려고 하는 거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의 값을 좀 구할 생각입니다. 시그마 k라는 녀석의 값이 1부터 n까지 ak한테 k 대신에 1부터 n까지 집어넣은 것들의 합 k한테 1부터 n까지 집어넣은 것들의 합 원래 시그마는 요게 대문자 요게 소문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시그마 대문자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니네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을걸? 6? 아니, 이렇게 쓸 때 약간 이렇게 써야 돼. 이건 시그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을 확률과 통계 때 배우는데 중3 때 배우지 않나? 삼포도에서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배우잖아.
거기서 표준 편차의 값 이렇게, 분산의 값 이렇게 씁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한번 좀 써주지 않았을까 싶어. 그런데 선생님이 만약 이렇게 쓴다면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ck라고 쓴다면 이건 뭐겠어? c1, c2 쭉 해가지고 cn까지 합을 얘기하겠죠? k 대신에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하세요.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c라고만 써있으면 이게 뭘 의미한 걸까? 이건 k가 있으니까 k 자리에다 1부터 n까지 집어넣은 거거든? 근데 이거는 k가 없고 그냥 c만 있으면 이거는 1 대입에도 c, 2 대입에도 c, 3 대입에도 c, n 대입에도 c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값은 cn이라고 써야 돼. 이거랑 달라. 이건 c 밑에 조그만 첨자고 이건 c를 n배 했다는 얘기야.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가 있다고 한다면 이 녀석의 값은 1 대입하면 a1, b1, 2 대입하면 a2, b2 쭉 다 더해가지고 마지막 녀석의 값이 an, bn이겠네? 그 값들은 a만 먼저 싹 다 더하고 나중에 b의 값만 싹 다 더해도 될 것 같아. 충분히 납득하시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an 값을 더한 녀석의 값은 이렇게 쓸 수 있고 뒤에 있는 녀석의 값 b의 값을 1부터 n까지 더한 녀석의 값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그마의 값은 더하기의 값을 시그마 한 번만 쓰지 않고 두 번만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빼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여기다 겹쳐 쓰자. 가운데가 빼기면 이런 가운데다 빼기라는 얘기잖아. b 앞에 빼기. 그러니까 b 앞에 있는 것들이 빼기가 될 거고 b의 값들만 앞에다 빼기를 쓰면 될 것 같은데 더하기 빼기 값은 더하기 빼기 값은 시그마를 두 번 쓰고 더하기 빼기를 따로 쓸 수 있습니다. 또는 k가 1부터 n까지 k가 1부터 n까지 똑같은 범위의 합이면 시그마를 한 번만 쓰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는. 하지만 곱하기 나누기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ak라는 녀석과 bk가 곱해져 있는 녀석의 값이 있으면 얘는 a1 곱하기 b1, a2 곱하기 b2, 마지막에 an 곱하기 bn 값인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지 않을걸? a1, a2 쭉 다 더해가지고 an까지 더한 녀석을 하고 b1하고 b2하고 쭉 다 더해가지고 bn까지 더한 녀석의 값은 이거는 지금 n개항이랑 n개항을 곱했으니까 곱하면 n제곱개항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거는 n개항이 있는 거잖아. 절대 동호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개하면 절대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값은 절대로 시그마를 두 번 쓰고 곱하기를 쓰면 안 됩니다. 더하기 빼기는 가능한데 곱하기 값은 시그마 두 번 쓰고 곱하기 하는 표기는 불가능합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bk분의 ak라는 녀석의 값이 지금 ak와 bk 두 개 수열이 나누기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녀석의 값은 1부터 대입하게 되면 b1분의 1, b분의 2 쭉 다 써가지고 마지막에 bn분의 an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은 또 이게 안 될 것 같아. 분자의 값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다 더해가지고 an까지 더한 거고 분모의 값은 b1부터 bn까지 더한 녀석인데 오른쪽에 있는 분수의 값을 왼쪽에 있는 분수로 쓸 수가 없지. 이 한 개짜리 더하기로 표현된 분수의 값을 왼쪽으로 이렇게 낱개로 분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도 나누기 같은 경우에 시그마를 두 번 쓰고 나누기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bk분의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ak라고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방금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미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분의 1 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1 대입하게 되면은 요 녀석의 값은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an분의 1까지 n까지 대입한 것들의 합인데 얘는 얘랑 다른 것 같은데? a1, a2 쭉 해가지고 an분의 1이라고 쓰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한 개짜리 분수의 값을 이렇게 낱개로 쪼개 쓸 수 없잖아. 그래서
나누기의 값은 분명히 방금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가끔 미쳐가지고 아 맞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분모가 ak이고 분자의 값이다 1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딴 거 절대 안 됩니다. 방금 같지 않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오로지 성립하는 녀석의 값은 첫 번째 실수배 상수 c의 값이 있으면 상수 c의 값들은 뭘 대입하는지 간에 무조건 c이기 때문에 c가 n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CAK가 있으면 1 대입하면 CA1, 2 대입하면 CA2, 마지막이 CAN인데 그 값이 C로 묶어주면은 A1부터 AN까지 합입니다. 쓸 때 C를 앞으로 내보내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라고 쓰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요게 지금 합이니까 그 실수배 값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실수배 값은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값은 따로따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시그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보통 설명합니다. 놀라운 일이 이제 문제 풀 때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발견되냐면 방금까지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의 성질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써있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 눈치 못 챌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이겠죠. 1부터 n까지 대입한 거죠. 그래서 가끔 문제 풀 때 이 값을 sn이라고 쓰고 문제를 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녀석 두 개가 똑같다는 인식을 못하면 안 됩니다. 왼쪽도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 오른쪽은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 똑같은 녀석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이거든?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시그마 공식이 엄청 많은데, 첫 번째,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k라고 쓴다면,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3, 1, 2, 3, 4, 5, 6, 7, 8 해서 n까지 더한 거구만? 1부터 n까지 자연수합이네? 그럼 연유수의 값은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총합이야. 지하 혹시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 안 됐어? 지금 여기 밑줄 친 녀석한테 1부터 n까지 집어넣으래. k값 대신에. 그럼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2, 3을 넣으면 3, n을 넣으면 n. 이것들을 합한 녀석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수만 다 더한 거네? 1부터 n까지 자연수만 더한 거네, 지금? 그 말이 이해됐나요? 자, 그럼 자연수의 합인데, 자연수 합이면 등차수인가? 등차수니까 2분의 n 곱하기 초항 1, 끝항은 n. 그래서 n하고 1만 바꿨을게. 앞으로 이게 엄청 많이 사용할 공식이야. 수천 번 사용해. 자연수의 총합 2분의 n 플러스 1. 두 번째,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k제곱. 이게 의미하는 거는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9, n 대입하면 n제곱이네. 이건 제곱수의 총합이구만. 첫 번째 1번은 자연수의 총합, 2번은 제곱수의 총합이네. k한테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하는 거죠? 지하 지금 한 말 이해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앞에 있는 시그마라는 기호는 k한테 1부터 n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더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k한테 1부터 n까지 집어넣어가지고 1부터 n까지 자연수 합이었고요. 지금은 k한테 1부터 n까지 대입하게 되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이 되니까 지금은 제곱수들의 총합이라고. 이해된 거 맞아? 그럼 제곱수의 총합인데 이 녀석의 값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약 1000번 정도 나옵니다.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입니다. 처음 배울 때는 그냥 배울 수 없어서 선생님이 좀 증명할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좀 증명하려고 하는데 k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k의 세제곱이 누군지 알아요? 전개했더니 k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
거기서 k세제곱을 뺐더니 3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 남나? 선생님 여기다가 지금 1대입 해보려고 k한테 1대입 했습니다. 1대입 했더니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1의 제곱 3 곱하기 1 플러스 1 k한테 2대입하고 있습니다. 2대입 했더니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 k한테 3대입 했습니다. 쭉 해가지고 k한테 n-를 대입하겠습니다. k한테 n-를 대입했더니 n-1한테 2를 더해서 3승했더니 n세제곱이네. 그 다음은 n-1 세제곱 그 다음이 3 곱하기 n-1 제곱 3 곱하기 n-1 마지막에 k 대신에 n을 대입하겠습니다. n 플러스 1 세제곱 n 세제곱 3 곱하기 n제곱 3 곱하기 n 플러스 1인가? 이것들을 싹 다 더할 생각입니다. 쌤이 지금 1부터 n까지 대입했고 싹 다 더하는 중이거든? 그럼 싹 다 더하면 우리가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한 거를 변변 더한다고 표현하거든? 왼쪽에 있는 것들은 등호의 왼쪽에 있는 건 등호 왼쪽끼리 더할 거고요. 등호 오른쪽에 있는 건 등호 오른쪽끼리 더할 생각입니다. 자, 등호 왼쪽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지워지는 것들이 존재하네? 남는 게 이거 2개 남나? 산수했습니다. 다 더했더니 n세제곱 플러스 3n제곱 플러스 3n값이 남고 1은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오른쪽의 녀석을 싹 다 더할 생각입니다. 오른쪽의 걸 싹 다 더할 건데 요게 지금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에 다 세배되어 있는 건가? 그럼 요 녀석은 시그마 k한테 1부터 n까지 3k제곱이니? 여기다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n 대입한 거까지는 더해져 있는 게 네모인 거죠? 지하 선생님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지금 네모의 값을 선생님 이렇게 쓴 게 이해가 되나요? 네. 지금 여기서 이 챕터에 갈림길이 생기거든?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됐다고 하거나 뒤통수 치는 애들이 되게 많아. 너 그럴까봐 미리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선생님이 네모의 값을 이렇게 쓴 거 이해된 거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3 곱하기 1, 3 곱하기 3 곱하기 3, 3 곱하기 n-1, 3 곱하기 n의 값은 시그마로 쓴다면 어떻게 쓸까요? 지하 얘기해 보세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맞습니다. 마지막 녀석의 값 1은 몇 개 있을까? 1은 n개 있습니다. 우리 1부터 n까지 대입했으니까. 근데 이 값은 우리가 3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 k란 문자 앞에 있는 실수배 3배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3도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앞에 거는 3 곱하기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인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3 곱하기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입니다. 요게 지금 누구라고? 3 뒤에 있는 밑줄 친 값이 누구라고?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3, n 대입하면 n, 자연수의 총합이라고? 자연수의 총합은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1번 공식? 그 뒤에 n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것만 이항하려고요. 이거 하나 놔두고 이항하고 있습니다. 이항하게 되면은 지금 빼는 게 2분의 n제곱을 빼는 건가? 2분의 n제곱? 아니다. 2분의 3n제곱이구나. 앞에 3배가 있으니까. n세제곱 플러스 3n제곱에서 2분의 3n제곱 뺐습니다.
1창의 값은 2분의 3n 있는데 n도 있으니까 2분의 5n을 빼는 거네. 2분의 3n 더하기 n이니까 2분의 5n을 빼고 있다고요. 그래서 2분의 5n을 빼서 2분의 1n입니다. 그 값이 3 곱하기 시그마 k 값은 1부터 n까지 k제곱이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누게 해야 되겠네. 근데 앞에 있는 값은 통분하게 되면 통분했습니다. 2분의 n으로 묶어주면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인가? 그 값을 3으로 나눠주면 분모의 값 6이 되니? 이 값이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제곱인 거네? 근데 분자에 있는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인수분해하게 되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다. 선생님이 2번 공식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제곱수의 총합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공식은 증명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제 푼 동안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거든? 자, 세 번째 공식은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k 3승입니다. 첫 번째 건 자연수의 총합, 두 번째 건 제곱수의 총합, 세 번째 건 누구의 총합이야? 세제곱수의 총합이겠네? 1 대입하면 1의 세제곱, 2 대입하면 2의 세제곱, 3 대입하면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더하기 시작해서 n을 대입한 n 세제곱까지 더하는 얘기죠? 지금 하는 게 지하 또 선생님 걱정스러워서 한 번만 더 확인합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이거는 증명할 수 있어. k 플러스 1의 4제곱 빼기 k의 4제곱 가지고 증명하거든? 여기다 똑같이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1부터 n까지 대입해가지고 방금처럼 시그마 증명할 수 있거든? 이 증명은 필요 없어. 교과서에는 써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이 녀석은 세제곱수의 총합입니다. 세제곱수의 총합이라는 말 이해된 거 맞아요? 다음에 문제 풀 때 이거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마다 자연수의 총합, 제곱수의 총합, 세제곱수의 총합이라고 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제곱수의 총합의 값은 첫 번째 자연수의 총합에 제곱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거의 제곱이니까요. 쌤이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되게 귀여운 남자애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세 번째 거는 첫 번째 거 왕제곱인데요? 애들 빵 터졌었는데 뭐 저따위 식으로 이해하지? 근데 걔가 얘기한 게 다 머리에 쏙쏙 들어왔나 애들이 맨날 이거 왕제곱이라고 불렀었는데 그게 벌써 20년이 지났네. 자,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그 전에 미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1까지 k의 값은 뭘까? 이건 누구부터 누구까지 더했다고? 1부터 n-1까지 자연수를 더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앞에 거랑 비교해보면은 n을 한 개 덜 더한 건가? 함수랑 똑같아. 요게 n이었다가 n-1로 바뀐 거지. 그럼 여기는 n 대신에 n-1만 대입하면 돼. n 대신에 n-1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한 번만 더. 시그마 k 값이 1부터 n-1까지 k 제곱을 구하라고 한다면 n 대신에 n-1을 썼으니까 n 대신에다 n-1만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은 잘하나? 대입하면 6분의 n-1 n 네, 2n-1입니다. 대입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건 시그마 k 값이 1부터 n-1까지 k의 3승이면은 2분의 n-1만 대입해서 이거 전체 제곱이라고? 자, 함수랑 똑같이 위에 있는 시그마 위에 있는 게 바뀌면 오른쪽에도 n값 대신에 그거 대입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연습시켜 드렸으니까 4번 공식.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10까지 k의 값은 무엇일까요?
그러네. 여기다 n값부터 10만 대입하면 되니까 10 대입했던 2분의 110이네. 다섯 번째. 시그마 k 값이 1부터 10까지 k 제곱은 이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제곱수 10개 더하는 거지? 여기가 10만 대입하면 되지? 근데 이게 약 600번쯤 나오거든. 앞으로 산수하는 동안에 외울 거야. 10만 대입하면 되는데 암산해서 벌써 구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안 구했어? 누구야? 외울 겁니다. 선생님 거짓말 안 하고 정상적으로 학습을 했을 때 600번 만납니다. 600번 만날 동안에 방금 했던 산수하기 싫습니다.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더한 녀석의 값은 385입니다. 그럼 이거는 니네 어떻게 할래? 선생님 만약 1부터 10까지가 아니고 1부터 9까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할래? 이거는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를 더한 게 385라며 하나 덜 더했잖아. 누굴 덜 더했냐고. 네, 100을 덜 더했잖아. 이렇게 풀 거야. 385가 기준이야. 시그마 K 값 1부터 9까지 K는 누구야? 그렇지. 1부터 10까지가 55였으니까 10 한 개를 덜 더했으니까 45가 되는 거지? 지하 방금 한 말 이해 안 됐어. 됐어? 왜 285라고? 네, 이해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갔습니다. 여섯 번째는 3번 공식에다 10을 대입한 거거든? 그럼 답이 뭐가 될까? 그 다음 말도 해야지. 55의 제곱? 외우세요. 55의 제곱 3055 곱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3025를 외울 겁니다. 왜 외우는지는 문제 풀면 알게 돼. 외우고 있으면 문제 푼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개의 공식, 거기다 숫자 대입한 거 3개, 6번까지가 원래 1, 2, 3번까지가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참고서는 1, 2, 3번까지 설명합니다. 나머지는 변형하는 것들을 니네가 항상 잘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가르쳐 보니까 애들은 절대 변형하지 못하는 거 알거든? 그래서 모든 변형을 다 알려드립니다. 일곱 번째. 1번이 누구의 총합이라고? 자의 총합. 2번은 제곱수의 총합. 3번은 세제곱수의 총합.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하면 누구의 총합일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누구를 N개 더했으려나? 이건 누구의 총합이야? 그렇지, 이건 짝수의 총합입니다. 짝수의 총합인데 2배 한 거는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2는 앞으로 나가면 첫 번째 공식에 2배 한 건가? 그게 누구라고? 지하 방금 설명한 거 열심히 안 들은 것 같아. 2가 앞으로 나가서 첫 번째 건데 2배 더 넣었다고? 자, 8번으로 갔습니다.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누구의 총합인가요? 네, 이건 홀수의 총합입니다.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3, 3 대입하면 5, 4 대입하면 7, 홀수의 총합입니다. 홀수 n개를 더한 거지. 1부터 홀수를 n개의 홀수를 더한 홀수의 총합입니다. 얘는 지금 시그마의 값은 따로 쓰는 게 가능하지 않아?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2k 빼기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1. 앞에 거는 누구라고? 짝수의 총합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뒤에 건 누굴까? 1 대입하면 누군데? 2 대입하면 3 대입도 1, 4 대입도 1, n 대입도 1. 그렇지. 이건 1을 n개 더했으니까 n인 거죠? 그럼 뭐가 돼 이게? 홀수의 총합은 n제곱이네?
오, 홀수의 총합이 n제곱이라고? 니네 기가 막힌 일이 보인다? 홀수의 값들은, 자, 여기까지 홀수 한 개를 더하면 1, 1이 1의 제곱, 홀수 두 개 더하면 이게 4, 2의 제곱, 홀수 세 개를 더하면 9, 3의 제곱, 홀수 네 개를 더하면 16, 4의 제곱, 다섯 개 더하면 25, 5의 제곱. 놀라운 성질이 있었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틀리거든? 나는 아이들이 어떤 재주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자, 선생님이 1 더하기 3 더하기 쭉 다 더할까요? 홀수만 더할까요? 1부터? 홀수의 값을 57까지 홀수의 값을 더할 생각이야. 뭘까요? 아까 했던 거 다시 해볼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이 녀석은 25였습니다. 5의 제곱이었습니다. 누굴 제곱하라는 얘기야? 아, 누군가의 제곱일까요? 홀수의 총합이니까. 누구의 제곱일까? 가운데 거 제곱 아닙니다. 네, 개수의 제곱입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홀수의 총합은 1부터 더한 홀수의 총합은 여기는 N을 제곱하는 거잖아. N이라고 하는 건 몇 개를 더했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게 몇 개의 홀수를 더했는지를 파악해야 되겠네? 그럼 57이 몇 번째 홀수야? 손가락 발가락 있잖아. 모자라면 친구한테 빌리면 되잖아. 57은 몇 번째 홀수일까요? 자, 이 녀석은 몇 번째 홀수인가요? 다섯 번째 홀수인 거 어떻게 알아요? 1만 더해서 2로 나누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연수 57은 몇 번째 홀수일까요? 네, 이거 29번째 홀수겠네. 29번째 홀수니까 29의 제곱입니다. 가끔씩 애들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야, 홀수의 총합이 n제곱이라고 알려줬잖아. 스님, 홀수의 총합 만약에 1부터 19까지 더하면 홀수의 값이 마지막 거 제곱 있잖아요. 이런 찐따들이 겁나 많아. 홀수의 총합은 개수의 제곱입니다. 19가 몇 번째 홀수야? 두 번째. 왜 그래? 네. 몇 번째인지 개수를 세가지고 제곱합니다. 근데 그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거 합니다.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때 1 곱하기 2 곱하기 3,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름 좀 붙여볼래?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름이 뭐야?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웃한 두 자연수의 곱의 합, 이웃한 두 자연수의 곱, 이웃한 세 자연수의 곱. 선생님 지금 이런 것들 하려고 합니다. 지하 지금 똑바로 집중해서 듣고 있나요? 9번 공식.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이웃하는 두 자연수의 곱의 합. 의미하는 거는 1 더하기 1 곱하기 2, 2 더하기 2 곱하기 3, 3 더하기 3 곱하기 4, 마지막이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마지막인가? 이런 식으로 이웃한 두 자연수의 곱의 값들을 N개를 더하는 거죠. 이거는 1번 공식, 2번 공식을 짬뽕한 거 아닌가? 시그마 K의 값은 1부터 N까지 전개했더니 K제곱 플러스 K 더하기 값은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2번 공식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1번 공식은 2분의 nn 플러스 1. 똑같은 게 눈에 보인다? 똑같은 게 분자의 값에는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공통되는 것 같은데? 근데 분모의 값은 두 녀석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로 잡을 생각이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누가 남아? 앞에서 안 쓴 게 누구야? 그럼 뒤에는 뭐를 써야 되지? 내가 분모를 6으로 만들었는데? 분모의 3배에서 6을 만들었으면 분자에도 3배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nn 플러스를 묶어서 쓰니까 3이 남나? 이 말이 됐을까? 그럼 이게 2n 플러스 4기 때문에 2는 약분할 수 있지 않아? 2 약분했더니 3분의 nn 플러스 1. 시험 볼 때마다 이 짓거리 하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절대적으로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습니다. 외울 겁니다. 이웃하는 두 자연수 곱의 합이면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이웃한 두 자연수가 곱해져 있는데 거기 하나 추가합니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2까지 3개를 쓸 거고요. 분모는 3입니다. 9번 공식과 10번 공식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시그마 k 값은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는 여기 2개 자연수 곱이 아니라 3개 자연수 곱이네? 그럼 여기다 4개 쓸 거야.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분모에 4라고 쓸 겁니다. 이 공식은 여기에 4개가 있으면 이웃한 자연수가 4개가 있으면 분자에는 뒤에 n 플러스 4가 추가되고 분모에 5가 생깁니다. 이 공식은 9번, 10번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온 건 10번까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자, 11번으로 갔습니다. 11번 공식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9번하고 비슷해가지고 9번하고 구분 못한 애들이 많습니다. 9번, 11번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선생님 지금 쓴 거는 1대2 하면은 1 곱하기 2분의 1, 2대2 하면 2 곱하기 3분의 1, 3대2 하면 3 곱하기 4분의 1. 아까 9번하고 다른 거죠? 마지막에 n을 대입했더니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근데 첫 번째 분수의 값은 2분의 1이네? 2분의 1은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 2분의 1 맞아? 1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1 맞아? 두 번째 건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맞아? 통분하면 6분의 3 마이너스니까 6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부분분수를 만든다고 얘기하죠? 고등학교라는 유리식입니다. 지하 집중력 떨어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신 차리세요. 자, 마지막 녀석의 값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그럼 다 지워지고 남은 게 누가 남아? 첫 번째 게 남았으니까 마지막 게 남습니다. 그럼 1에서 n 플러스 1분의 1을 빼는 거네? 통분한 게 누구야? 그러네, 통분한 n 플러스 1분의 n이네. 이웃한두 자연수 kk 플러스 1이 분모에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분자에 한번 쓰고 분모는 1만큼 큰 것만 쓰면 되는 것 같은데? 쉽네? 그러면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19까지 kk 플러스 1분의 1 이러면 답을 뭐라고 쓰라고? 분자에 19 쓰고 하나 큰 거 쓰라고? 졸라 쉽네.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거네. 자, 12번 공식으로 왔습니다. 12번 공식은 1 곱하기 n, 2 곱하기 n-1, 3 곱하기 n-2 규칙성이 보이는데? 앞에 있는 숫자는 점점 커지는 것 같고 곱해진 뒤에 있는 숫자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써가지고 제일 뒤에 이렇게 되는 숫자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2번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는 1부터 n까지 점점 커지고 있고요. 뒤에 곱해진 건 n부터 1까지 거꾸로 다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원래는 1번, 2번, 3번만 공식을 배우면 니네 이런 거 풀 수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건데 못해. 여태까지 것들하고 지금 쓴 거 12번 완전하게 큰 차이가 있다? 여태까지는 예를 들어서 9번 공식 같은 경우만 해도 1 곱하기 2, 2 곱하기 3 이렇게 숫자들만 있단 말이야. 첫 번장도 숫자들만 있고 두 번장도 숫자들만 있고 세 번장도 숫자들만 있어. 그런데 이 녀석의 특징은 첫 번장에도 n이 들어있고 두 번장에도 n이 들어있고 세 번장에도 n이 들어있고 심지어 끝에 있는 것도 n이 들어있네? 그러면 이런 문제의 특징은 n번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k번장을 구해야지만 돼. 자, 이런 녀석의 값들은 n번장을 n이라는 문자로 표현하거든? 이렇게 생겼으면 n이 없었으면 n번장을 n이라는 문자로 잡아. 하지만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다 n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중간에 했던 일반항은 k번장으로 잡으셔야 돼. n이 각각의 항에 n이 있으면 반드시 k번장을 잡으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남기고 싶습니다. n이 모든 항에 들어있으면 k번장을 구합니다. 자, 그럼 k번장이 누굴까? 세 번장은 3 곱하기 n-1이라며. 네 번장은 4 곱하기 n-3이 될 거 아니야? 자, k번장은 누굴까요? 앞에 건 누구란 얘기예요? 네, 앞에 건 k일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대입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겠지? 그럼 뒤에 건 누굴까? n-k일까? 그러면 1 대입하면 1 곱하기 n-1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2 대입하면 2 곱하기 n-2가 아니네? 그럼 이거 뭐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플러스를만 해줄까? k한테 1 대입하면은 1 곱하기 n-1 곱하기 n인가? 1 대입하면? k한테 2 대입하면은 2 곱하기 n-1 맞아? 이런 식으로 k번장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곱하기 n-k 플러스 1한테 지금 1부터 n까지 대입한 것들의 합을 구하는 중입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여기서 이제 지하 집중 안 될 때쯤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시그마 계산하겠습니다. 시그마 k번장을 구한다면 시그마 계산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라는 문자에 대한 2차식입니다. 2창은 마이너스 k제곱. k의 1창의 값이 n 플러스 1k가 k의 1창입니다. 선생님 지금 전개해서 쓴 거 내림천 정리한 거 이해되시나요? 따로따로 쓰겠습니다. 더하기 값이니까 시그마 따로따로 쓰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앞에 나올 수 있지 않아? k 앞에 있는 마이너스 실수배는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이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n 플러스 1 곱하기 k인데 지금은 k가 변수입니다. k한테 1부터 n까지 대입할 겁니다. k한테 1부터 n까지 대입할 거기 때문에 k란 문자가 변수고 변수 k랑 무관한 1 플러스 n은 n 플러스 1은 실수배입니다. k라는 문자에 대한 식에서 k가 아닌 n 플러스 1은 실수배여서 k가 아닌 게 곱해져 있는 건 실수배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2번 공식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n 플러스를 앞으로 나갔습니다. n 플러스는 실수배로 나갔고 여기다 쓰려는 녀석은 시그마 k값 1부터 n까지 k 자연수의 총합이네. 1번 공식 2분의 n 플러스 1 두 개의 공통된 녀석을 묶어 쓰려고 합니다. 두 개의 공통된 녀석의 값은 분자의 n 플러스 1이 공통된다고 하려고요. 6이 분모의 공통된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분자에 안 쓴 건 누구야?
마이너스 2n 마이너스를 안 썼습니다, 아직. 네, 뒤에서 아직 안 쓴 거는 n 플러스라는 데 3배 한 게 필요하죠? 그러면 요 녀석의 값이 3n 플러스, 3n에서 2n 뺐으니까 n 플러스 2.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9번 공식하고 비스꾸리한데? 그렇지 않냐? 9번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런데 분모가 다르다. 이 녀석의 값은 공식이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공식이네. 수능시험에 출제했던 문제는 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수능시험에는 1 곱하기 100, 2 곱하기 99, 3 곱하기 98, 마지막이 99 곱하기 2, 100 곱하기 1. 앞에 숫자는 1부터 100까지 커지고 뒤에 숫자는 100부터 1까지 작아집니다. 그럼 이게 12번 공식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n값이 누군데? 네, n이 100인 거네? 그러니까 공식에 n한테 100만 대입하면 되네? 6분의 100, 101, 102. 약분도 하지 말고 객관식 보기에서 이걸 고르세요. 이게 수능 기출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팩토리얼을 알고 있나요? 팩토리얼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3팩토리얼이 뭐야? 누구? 3팩토리얼은 6? 지아야, 5팩토리얼이 뭐야? 지아도 알고 있어. 1이나 4P가 뭐야? P요? 4P. B요? 네, 12. 맞습니다. 은주야, 5C가 뭐야? 5C. 다 알고 있네? 쫀다 니네. 나 뭐처럼 니네가 뭐 기억하는 거 처음 봤다? 자, 팩토리얼 설명합니다. 팩토리얼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13번 설명해 드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팩토리얼 들어있는 시그마가 있습니다. 쌤 지금 팩토리얼 쓰고 있습니다. 어이구야.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 시그마 속에 팩토리얼 들어있는 문제가 시그마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넘어갈 때 멀쩡했던 분자에는 K 있잖아. 그 멀쩡했던 K의 값을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해도 돼? 이 생각을 못해서 어렵습니다. 시그마 K라는 녀석의 값은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분자의 값을 K 플러스 1 빼기 1로 보려고 합니다. 앞에 거 분수 따로 보고 뒤에 거 분수 따로 보겠습니다. 앞에 거 분수는 앞에다 쓰려고 하는 분수는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 플러스 1이네? 약분 될 것 같은데? 분모의 값 1부터 K 플러스 1까지 곱한 거잖아. 근데 K 플러스 1 약분하면 분모에 뭐가 남지? 그러겠네. 1부터 K까지 곱한 게 낫겠네. K 플러스 하나만 지워지고. 된 거 맞아요? 지어도 됐어요, 지금? 그런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네. 됐나요? 그럼 1부터 대입해서 소구하려고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하면은 1팩분의 1 빼기 2팩분의 1. 2 대입했습니다. 2팩분의 1 빼기 3팩분의 1. 3 대입했습니다. 마지막에 n 대입했습니다. n팩분의 1 빼기
n 플러스 1팩분의 1. 그럼 다 지워지겠네? 2팩 지워지고 3팩 지워지고 4팩 지워지고 다 지워지겠네? 첫 번째가 끝에 것만 남나요? 그래서 결과값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 남나? 이게 제일 고급적인 문제입니다. 수준 높은 문제. 13개의 공식을 알면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필기하시고 10분이면 다 외우나요? 외워야지 수업할 수 있습니다. 글자 보이니? 순서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잘 쓰시고요. 달달달 외우시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봤습니다. 다음에 있는 거를 시그마로 써보세요. 시그마로 쓰라고 하는데 첫 번째 거는 자연수의 총합인가? 첫 번째를 시그마로 쓰라고 하니까 자연수를 1부터 몇 가지 대입한 거야? 10까지? 두 번째 거 시그마로 쓰라고 합니다.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인 것 같은데 일반항의 값을 쓰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일반항을 k라는 문자로 표현한 거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k분의 1 여기다 k한테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했습니다. 이 녀석의 값은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3의 k-1승인가? k한테 1부터 n까지 대입했습니다. 시그마 기호로 표현된 녀석의 값을 합의꼴로 표현해보세요. 아이고야,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자, 첫 번째 건 1부터 대입해보세요. 첫 번째 건 1 대입했더니 2 대입했더니 그런 식으로 싹 써가지고 10까지 대입하세요. 두 번째 거는 1 대입한 게 누구야? 2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마지막에 11을 대입한 게 누구지? 짝수 대입하면 플러스지 않아?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잘 봐야 되겠다. 여기 5부터 대입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5 대입했더니 5의 제곱, 6의 제곱 이렇게 써가지고 n제곱까지만 더하라고? 네 번째 거는 n부터 대입하는 것 같은데? n 대입했더니 m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을 대입했더니 n 플러스 1 곱하기 마지막 녀석의 값이 n 대입했더니 n 곱하기 이건가? 바로 앞에 게 혹시 누군지 알 수 있을까? 바로 앞에 거? 그럼 바로 앞에 건 n-1을 대입했겠네? n-1을 대입했더니 n-1 곱하기 n분의 1 제가 된 거 맞아요? 시그마의 성질은 첫 번째 실수 더하기 빼기의 값은 더하기의 값은 시그마 하나짜리를 시그마 2개짜리 더하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빼기의 값도 시그마 2개짜리의 빼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수배는 앞으로 K라는 문자 있는 실수배야. K라는 문자가 들어있는 식도 있고 그 앞에 실수배 되어 있으면 그 실수배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K가 없이 C만 있으면 C하고 N값을 곱하기만 하겠습니다. C만 N개 있으니까요. 다음에 있는 녀석의 값을 시그마의 성질을 사용해서 계산해 보세요. 근데 중간 단계 없이 보통 계산하는데 너무 본능적으로 할 수 있거든? 첫 번째 거는 실수배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더하기 값을 시그마 k 값이 1부터 10까지 3ak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bk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3배를 앞으로 내보낼 수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풀어쓰지 않고도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0하고 마이너스로 그냥 바로 대입해도 되겠다? 앞에 건 10 대입했더니 30, 뒤에 건 마이너스 5.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실수배된 거 앞으로 나갔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BK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7. 첫 번째 거는 10 대입했더니 40. 두 번째 건 빼기 마이너스 5. 마지막 건 빼기 누구야? 아, 그러네요. 이 녀석의 값을 7이라고 그대로 쓰는 애들이 있는데 7하고 10을 곱해줄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시그마의 계산들을 해보세요. 시그마의 범위가 똑같으면 시그마를 두 개 빼기를 하나로만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시그마 두 개로 쓸 수도 있지만 두 개 시그마를 하나로 쓸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일단 범위가 1부터 8까지 1부터 8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시그마를 한 번만 쓰고 빼기 할 생각이거든? 그럼 시그마를 한 번만 쓰고 빼기 하고 있습니다. k 플러스 2의 제곱에서 이거 빼라고? 뭐만 남아? 네, k제곱 4k는 지워지고 4만 남지?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죠? 네, 8하고 4만 곱하면 되니까요. 1 대비도 4, 2 대비도 4, 8 대비도 4. 4만 8개. 두 번째로 갔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1 플러스 2. 2 대입했습니다. 3 플러스 2. 3 대입했습니다. 3의 제곱 플러스 2. 그렇게 더해서 언제까지 더하라고? 6 대입했더니 3의 5승인가? 이거 계산하는 얘기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지금 등비수랍으로 계산하는 얘기구만. 지아야, 네. 공비는 뭔 상황이래 이게? 지아 공비는 지아 지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죠? 공비는 계속해서 어떤 숫자를 곱하고 있나요? 이년아 숙제를 안 하니까 지금 이 지경인 거 아니야 지금. 공비의 값은 3, 초항은 항의 개수는 6개. 공식 대입하겠습니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뒤에 있는 건 2가 지금 6개 있는 것 같은데 1부터 6까지 대입했으니까 앞에 거 산수했습니다. 2분의 3의 6승은 729. 1 뺐더니 728. 728의 값을 2로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나 더하기 마무리하기 싫어서 안 거야.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는 방금 전에 했던 1번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것 같다. 1번은 앞에 시그마가 범위가 1부터 8까지 1부터 8까지 똑같았잖아. 두 번째 3번에 있는 거는 여기 식이 똑같지 않냐? 똑같은 식에다 1부터 n까지 대입한 것 중에 4부터 n까지 대입한 걸 빼라고? 그럼 몇부터 몇까지 대입한 건 남아있는 거야? 그러네 1부터 3까지 대입한 건 남아있겠네. 네 번장부터 n번장까지를 제거했으니까 첫 번장부터 세 번장까지 남아있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했더니 1의 제곱 더하기 2, 2의 제곱 더하기 2, 3의 제곱 더하기 이것만 계산하시라고? 더하기 안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공식 소개하고 있고요. 다음 값을 계산해 보세요. 책에서는 홀수의 총합의 값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그냥 대충 풀었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홀수의 총합을 구하고 있습니다. 2k-1을 홀수의 총합을 구하는 중인데 홀수를 1부터 10까지 대입했으니까 10개의 홀수를 구하는 건가? 그러니까 홀수의 총합이니까 위에는 n값에 해당하는 10만 제곱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k의 세제곱을 계산하라고 하네. k가 1부터 5까지 실수배 4배 뺐고요. 앞에 건 k 세제곱. 마이너스 7 앞으로 뺐고요. 시그마 k 값이 1부터 5까지 k 제곱입니다. 자, 3번 공식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3번 공식에 따르면 1부터 5까지 k 세제곱은 2분의 5 곱하기 6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거의 제곱입니다. 뒤에 거는 k제곱 2번 공식입니다.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6 약분했습니다.
얘는 15의 제곱 225, 225의 4배 했습니다. 뒤에 거는 385인가? 네, 빼긴 못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가 이제 시그마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들을 풀려고 합니다. 13개의 시그마 공식만 외우면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앞에 있는 숫자는 1, 2, 3, 4, 뒤에 거는 1, 3, 5, 7. 그럼 저 뒤에 있는 항이 누가 있을까? n번장이 n 곱하기. 예. 네, 그러네. 앞에 건 자연수, 뒤에 건 홀수가 써있네. 그럼 이것들의 합의값을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의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쓰는 건 k라고 쓰셔야 됩니다. k 곱하기 2k-1한테 1부터 n까지 대입하는 거의 합이죠? 난 지금 이걸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개했습니다. 시그마 k 값은 1부터 n까지 2k제곱은 2를 끄집어냈습니다. 마이너스 k 값은 빼기니까 시그마 따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에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곱하기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뒤에 건 빼기 2분의 n 플러스 1. 공통된 녀석의 값은 6분의 nn 플러스 1이 공통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뭐가 남죠? 아직 안 쓴 게? 4n 플러스 1을 아직 안 썼나? 2하고 2n 플러스 1을 안 썼으니까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분모의 값을 6으로 잡았으니까 뒤에는 뭘 더 써야 되는 거야? 따라서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4n-1. 두 번째 거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 첫 번째 건 1까지 합, 두 번째 건 2까지 합, 세 번째 건 3까지 합, 네 번째 건 4까지 합입니다. n번째 건 누구란 얘기야? n번째 게 n까지 합인가? 근데 그 n번째 게 누군데? n번째 거 자체가 자연수의 총합이야? 여기다 1 대입한 게 1 대입하면은 1, 2 대입하면은 3, 3 대입하면은 6. 이게 n번째 항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녀석의 값은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요 녀석의 합의 값을 구하는 건가? 여기다가 지금 1부터 n까지 대입한 것들의 합? 이게 된 거 맞아요? 2분의 1은 끄집어냈습니다. 2분의 1 끄집어내면 이게 몇 번 공식이더라? 9번 공식인 것 같은데? 이유탄 두 자연수 곱의 합? 공식이 뭐였더라? 네, 여기 이유탄 두 자연수 곱이 있으면 3분의 3개를 쓴다고?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겠네. 공식은 강력합니다. 외우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식이 아닌 문제 형태입니다. 13개의 공식 외우는 걸로 풀 수 없는 문제, 다른 문제. 변수가 누구인지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밑에 조그만 글자가 J라고 써 있는 것 같다. 먼저 괄호 속의 거 먼저 계산하려고 합니다. J한테 1, 2 쭉 대입해서 언제까지 대입하라고? K까지 대입해서 더하세요. 그럼 이건 자연수를 K개의 자연수를 더한 건가? 그게 누군데? 자연수의 총합이니까 2분의 KK 플러스 1인가?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한 녀석의 값은 앞에 있는 시그마는 K라는 변수에 대한 시그마인데 2분의 1은 실수배에서 내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게 다시 9번 공식입니다.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네? 부모 6이라고만 쓰면 되죠? 이해된 거 맞아요? 지하는 지금 집중력을 상실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이해하고 있나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괄호 속의 거 먼저 계산하려고 합니다. 괄호 속의 거는 L한테 1부터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L한테 1부터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거 n 플러스 1, 두 번째 거 n 플러스 2, 세 번째 거 n 플러스 3, 마지막 게 n 플러스 n인가? 그러면 1, 2, n까지만 자연수 총합이네? 앞에는 m의 값은 몇 개의 m을 더하는 거야? n개의 m을 더하는 건가?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그마 m 값이 1부터 n까지, 앞에 건 시그마 L 값이 1부터 n까지 m, 뒤에 건 시그마 L 값이 1부터 n까지 L. 그 중에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L한테 1부터 대입하는 거라서 L이 없잖아, 지금. L이 없으니까 두 개 n과 m을 곱하면 된다고? L과 무관한 m이 있으니까 nm을 곱하기만 하세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1부터 n까지 대입한 자연수의 총합인 거네?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총합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m이라는 게 변수야, 지금. m이 변수니까 실수배 n배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m이랑 무관한 것들만 있지 않아, 지금? 변수는 m인데 m하고 상관이 없는 n이라고만 하는 것만 써있네?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자연수의 총합이니 m한테 1부터 n까지 대입한 합. 자연수의 총합이기 때문에 밑줄 친 녀석의 값은 2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뒤에 있는 이 2분의 n 플러스 1은 m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곱하기만 하면 되나? 이 녀석이 n개 있으니까. 따라서 똑같은 식인가? 앞뒤가? 앞에 거 뒤에 거 똑같으니까 앞에 거의 2배만 하면 되겠네? 그래서 n제곱 곱하기 이게 답이라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시그마 값을 드릴 테니까 문제를 풀어보세요. 근데 밑에 있는 책에 있는 풀이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얘는 멍청한 애인가 봐. 이거 졸라 신기하다. n이라고 하는 걸 분자 한 번 쓰고 하나 큰 거 분모에 쓴 것 같은데? 오, 그럼 K가 누굴까? 그러네. 요것들의 합은 이게 지금 11번 공식이었잖아. 11번 공식에 따르면 AK는 요거네. 그거 역수의 값을 집어넣으라는데? 그럼 다시 9번 공식인가? 네, 3분의. 이야, 공식만 외우면 바로 문제가 풀리네. 이해된 거 맞아요? 부분 분수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부분 분수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세 개의 공식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겁니다. 첫 번째, 작은 거 곱하기 큰 것분의 1,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로 쓰는 걸 우리는 부분 분수화라고 얘기합니다.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 쓸 때는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로 바꿉니다. 다만 그 앞에는 괄호 속에 있는 값이 ab분의 b-a이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에 b-a분의 1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항상 b-a분의 1은 특정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는 항상 암산하려고 합니다. 연습해봤습니다. 3 곱하기 5분의 1이 있습니다.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 쓰는 게 목적입니다.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을 썼습니다. 여기 앞에 들어갈 숫자는 누구라고요? 네, 큰 숫자 빼기 작은 숫자 분의 1이니까 한 번 더 연습합니다.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5분의 1이라고 쓰겠습니다. 한 개짜리 분수를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두 개짜리 분수로 썼습니다. 네, 앞에 쓰는 숫자의 값은 3분의 1이네요. 큰 것 빼기 작은 것분의 1이니까. 이해된 거 맞나요? 지하 이해됐어? 한 번만 더 합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3 곱하기 7분의 1이라고 썼습니다. 지하 어떻게 쓴다고? 분수를. 괄호 속에 뭐라고 써야 돼? 3 마이너스 앞에 숫자는 누굴 써야 돼? 잘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발음해 보세요. 네, 4분의 1을 써야 되겠죠? 두 번째, AB분의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이건 왼쪽에 좌변에다 C를 곱했습니다. 오른쪽에다 C를 곱할 때는 A분의 1과 B분의 1은 C를 곱하지 않습니다. 앞에 숫자 값에만 C를 곱할 생각입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분자의 값에 4라고 썼습니다.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 쓰고 있습니다.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앞에 숫자는 뭐라고 써야 되죠? 네, 앞에 숫자는 2분의 4여서 2라고 써야 되죠? 큰 것 빼기 작은 것분의 C.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분모의 3개가 곱해질 때입니다. 분모에 A, B, C 3개가 곱해져 있습니다.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 쓰려고 합니다. 쓸 때는 작은 거 2개분의 1 빼기 큰 거 2개분의 1을 쓰려고 합니다. 통분하면은 A, B, C분의 C-A가 통분한 결과입니다.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C-A분의 1을 써야 됩니다. 제일 큰 거에 제일 작은 걸 뺀 것분의 1을 써야 됩니다. 따라서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1이 있습니다. 한 개의 분수를 두 개의 분수 쓰고 싶습니다. 작은 거 2개분의 1 빼기 큰 거 2개분의 1이라고 썼습니다. 앞에 써야 될 숫자는 누구예요? 네,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거 뺀 것분의 1. 한 번 더 하겠습니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이 있습니다. 지하 어떻게 쓰겠다고요? 괄호 속에다 뭐라고 쓸 거야? 다시 한번, 맞아요. 그 다음은요. 앞에 뭐라고 쓰죠? 네, 제일 큰 거에 제일 작은 거 뺀 것분의 1. 제가 선생님이 뭘 관찰했는 줄 아니? 너 지금 네가 집중하고 너한테 질문이 올 걸 예상하니까 넌 집중해서 잘 듣고 이건 잘 했어. 아까 전에 거는 이거 물어볼 때 너는 이거 설렁설렁 쳐듣고 있다가 갑자기 질문이 왔을 때 못했어. 집중을 하시면 할 수 있는데 네가 집중하지 않는 거야. 머리가 나쁜 애들은 어떻게 해도 항상 못하거든? 집중을 하세요. 자, 부분분수 만들어서 문제 풀려고 합니다. 그럼 부분분수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에는 시그마 값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시그마 값을 계산할 때 시그마의 값을 빼기의 꼴로 바꿔가지고 소구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차의 꼴로 바꾼 다음에 소구하는 문제인데 한 개짜리 분수가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두 개짜리 분수로 만든 다음에 소구하려고 합니다. 부분분수 만들었습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100까지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이라고 썼습니다. 앞에 쓰는 숫자의 값이 누구를 써야 되지? 1분의 1이니까 쓸 필요 없나? 큰 것 빼기 작은 것분의 1이 1분의 1이네요.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했더니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 대입했더니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지막에 100 대입했더니 101분의 1 마이너스 102분의 1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것들을 싹 다 더할 건데 소구되는 거는 첫 번째 것 빼고 다 지워지네? 그럼 끝에서 남는 것도 끝에 첫 번째 게 남고 다 지워질 겁니다. 통분했습니다. 내 말 이해된 거 맞니?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방금 했던 걸 또 하세요. 자, 여기 써있는 녀석의 값들을 지금 싹 다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그마의 값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현재 상태에서 그냥 더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요구한 거는 n번장까지만 더하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시간이 지금 3시를 넘었을까? 네, 3시를 넘었네요. 부분분수부터는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부분분수 전까지만 문제 풀어오세요.